밖에 날씨가 참 덥죠, 요즘에. 예. 참 이 더운 날씨에 영어에 대한 고민 때문에 더 답답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께 그 영어에 대한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한테 원론적인 질문을 먼저 하면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왜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나중에 큰일 나고 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옆집에서 하니까 예? 여러 가지 대답 네? 하라고 하니까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참 여러 가지 대답 중에서 저는 아까 딱 첫 번째 나온 그 답이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약간 슬픈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시험에 불과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 그 학교에 진학해서 뭐 초등학교 때도 영어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른 과목을 다 잘하는데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영어 과목에서 잘 못한다. 그럼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영어 과목이 이제 교과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그 시험도 많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입시가 참 이게 요즘에 뭐 특목고니 외고니 국제고니 민사고니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사실 우리 자녀분들 키워주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직접 현장에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 특정한 시험 공부만 해서는 이게 대비가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어떤 내공이라든가 스펙을 많이 올려주셔야 하는데 좋은 시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어를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으니 근본적인 얘기인데 그걸 조금씩 더 풀어드릴게요. 영어는 일단 시험 과목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는 뭡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라는 인식을 자꾸 하셔야 되고 영어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안타까운 책들 중에 4주 완성. 4주에 뭘 완성한다는 얘기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4주 완성한 후에 뿌듯하고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 드시던가요? 네, 마케팅 전략이지. 그건 결코 영어 교육 시장에서 뭐 수험서의 어떤 속 시원함을 어떤 표현하기 위한 문구일 뿐 4주 완성이 웬 말입니까? 자, 영어 공부 습관화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영어 방송이 됐든 영화나 미드가 됐든 영어 책이 됐든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계속 그 정도 영어와 교감을 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뭐 학원을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어학은 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영어를 그냥 듣고 읽는 시대에서 말하고 쓰는 시대로 간다고 이미 이동이 됐어요. 우계추가. 그럼 이 교육 추세, 과연 이런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뭐 사교육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고찰들이 좀 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원론적으로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영어 말하게 하면 많은 분들이 누구랑 수업을 해야 된다고 잘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랑? 그렇죠. 그놈의 원어민. 제가 다 동료들인데 그놈의 원어민이 아니라 그 원어민 선생님들과 꼭 해야만 영어가 된다는 그 강박관념. 과연 우리가 영어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스피킹 교육, 라이팅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자, 원어민 교사 수업, 물음표. 원어민 교사 수업들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학원에 혹은 방송, 카페 같은 데 가서 원어민하고 계속 교감을 합니다. 재밌어요. 매일 만나니까 친해져요. 근데 나는 맨날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how are you doing? 그럼, good. How was your day? Not good. 계속 그렇게 남발을 합니다. What did you eat for dinner? rice.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30일, 15일, 2주 동안 그분들과 교감을 하면 친해집니다. 자신감은 생겨요. 외국 나가서 절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말을 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교감을 자꾸 한다 해서 우리 영어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고요. 물론 하다 보면 여러분이 표현 방식도 약간씩 다르게 해보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계속 교감만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아이들과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 교사 수업을 해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자, 사람이 이제 어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온다는 어떤 단순한 논리의 얘기를 지금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인풋 아웃풋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풋이 뭐예요, 여러분? input 안으로 놓네요. 그렇죠? 입력이죠. 인풋은 다시 말해 뭡니까? 읽고 듣고.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어의 기초라고 했었던 맞아요. 읽고 듣고를 자꾸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가서 아웃풋이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스피킹, 라이팅을 아웃풋. 이 개념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읽고 들은 내용을 자꾸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뭐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오늘날 더더욱 강조하냐면 무조건 요쪽 스피킹과 라이팅은 연습만 따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학습 모델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만 갖고 우리가 계속 연습할 때는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게 나오기 위해선 이쪽과 이쪽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건 저희 몫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저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오늘 뭐 한 2달 동안 공부를 한다면 한국인 선생님들과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선생님들과 듣고 읽고 하는 엄청난 인풋 하루에 단어도 100개씩 외우고요. 예? 표현도 단어 시험도 보고 막 독해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인풋을 굉장히 많이 가진 다음에 자 그러한 것을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과 말하고 써보는 무슨 연습? 응용 연습. 근데 어학은 반복 연습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게 무조건 암기해라가 아니라 막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서 반복을 여러 번 해서 그 얘기를 결국엔 원어민 선생님들과 응용 훈련이 돼야지 매일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 you.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자꾸 여러분이 응용, 반복과 응용 연습 이 두 팀 티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어민 선생님들과 한국인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공통된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같이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영어 말하기 교육, 특히 스피킹, 라이팅 교육이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스피킹 교육에 있어서, 스피킹 학습에 있어서 2가지 정도 오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까 그 반복 학습을 좀 효과적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스피킹 하면 통문장 암기. 참, 이런 단어, 암기란 단어가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이 없는 어학학습은 뿌리가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 통문장 암기란 건 그런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암기해서 우리가 응용을 하자가 아니라 문장 통째로 우리가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처음에는 갑갑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쉐도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쉐도잉이 뭐예요? shadow가 뭡니까? shadow. 그림자죠. 그림자. shadow. 그렇죠? 자, 그림자. ing를 붙이면은 shadowing. 그림자 하기, 그림자처럼 따라하기가 되겠죠. 그림자처럼 따라하기. 자, 이 shadowing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꾸 영어 문장을 쭉 원어민들이 그 녹음해 놓은 거나 뉴스 같은 걸 들으면서 한 단어 혹은 2단어 혹은 3단어에서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말로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말하고 들으면서 말하고. 이게 shadowing이라는 기법인데 조금 개념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국말로 써드릴게요.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일종의 낭독 훈련이에요. 낭독 훈련.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이따 한번 저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어휘나 어법, 발음, 억양 등의 모든 영어 요소가 담겨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정제된 문장들을 따라 읽음으로써 영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습득이 가능하다는 게 어렸을 때 해주면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성인이 되신 분들도 이런 학습을 계속 해주면 어학이 일단 기본적인 틀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공부의 시작에 해당하는 스피킹 기본기 쌓기 훈련인데 꾸준한 읽기와 듣기 인풋을 통해 스피킹 학습 모델이 완성된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인풋을 할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 그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이런 통문장 암기 섀도우 작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영어 테이프를 하루에 4시간씩 계속 따라했어요. 그럼 무조건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풋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런 섀도잉 작업, 어법, 어휘, 발음, 억양 같은 것들을 그냥 계속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내재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박힙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결국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견고해지고 커지죠? 그럼 계속 담아보세요. 담깁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계속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쉐도잉이란 게 이렇게만 하면 영어 말하기 잘한다.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뭘 만드는 과정?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쉐도잉 하다 보면 통문장 한계는 저절로 돼요. 하도 많이 따라하다 보면은 그 문장들이 문장 자체로서 머리에 박히게 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쉐도잉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말하기 할 때 상당히 좋은 기본기 훈련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라이팅도 이제 궁극적으로 아웃풋 쪽에 인데 무조건 써보면 는다. 맞아요, 틀려요? 같은 이치로. 영어 일기 1년 썼어요. 영어 쓰기가 엄청 늘어났어요? 아니요. 쓰는 글자는 예쁘게 쓸 수 있겠죠.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장문을 해보고 누가 첨삭을 해보고 그걸 다시 써보는 과정이 없으면 과연 그게 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쓰기에서도 자기가 써봐야 되지만 첨삭도 받고 그걸 다시 쓰는 이런 프루프리딩 과정, 리라이팅 과정이 필요한 것이 쓰기이다. 이 학습 모델은 실질적인 예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일단 이와 같은 말하기 혹은 쓰기 연습 같은 학습 모델을 가장 이상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풋, 아웃풋 많이 읽고 많이 말하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만약에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그날 다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거의 계속 해드릴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주제별 영어 학습, 뭐 영어에서는 theme-based language learning, 우리가 이거 테마라고 부르는 이게 theme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theme-based language learning. 그렇죠. theme-based, 그게 뭐냐면 based는 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보니 주제를 갖고 어학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영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선하게 영어가 될까 해서 이걸 이제 논문을 theme-based language teaching을 했는데 그때 뭘 갖고 했냐면 성교육을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가 성교육이 되고 그걸 영어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그런 소재를 해보니까 이게 주제별 학습에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커리어 싸우면서 이런 모델을 갖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의 영어 학습들은 요즘에 뭐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기존에는 자,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것이 우주에 대해서 막 읽었어요. 그렇죠? 우주에 관련된 기사를 막 읽고 리스닝은 요즘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에 관련된 지문을 막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오늘 날씨가 덥다. 이런 말을 했어요. 쓸 때는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어 공부가 되긴 돼요. 그쵸? 그날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입니다. 여기서 썼던 말 저기서 하기도 그렇고 완전히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말에서 theme-based language teaching은 간단하게 도식하는 여러분 자꾸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주라는 주제 하나 갖고 읽고 듣고 말하고 써보는 겁니다. 최근에 우주 주제 하면 뭐 기억나세요? 네? 나루호. 그 최신 주제니까 또 공부하기 약간 더 좋을 것 같죠.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보다. 그럼 나루호 갖고 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면 요 스페이스 엑스페디션 우주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주제별 학습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있어요. 로켓도 있고 달도 있고 뭐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pace Shuttles, Astronauts 뭐 옛날 이소연 박사 이랬을 때는 뭐 그런 얘기도 우주 비행사들 얘기. 최근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나로 발사 2차 발사 실패죠? 실패.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제 갖고 우리 영어 수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전체의 어떤 일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 기사라면. 자, 리딩에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Korea's second attempt to launch a rocket into space ended in failure on Thursday. The Naro 1 exploded mid-air 137 seconds after blast-off. 여기 뭐 코리아 헤럴드 같은 데 나온 외신, CNN 같은 외신에 나온 자, 그런 신문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오디오로 녹음이 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단 녹음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을 자, 제가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읽어드릴게요. Korea fails to launch the first rocket into space on Thursday. The Naro 1 space rocket exploded 137 seconds after it lifted off.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Blast off, lifted off. 근데 결국에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들어보는 겁니다. 자, 쉐도잉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뒤에서 바짝 따라오시면 돼요. 긴장하시고요. 이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느낌이 오시니까. 제가 좀 정상적인 속도로 읽어볼게요. 자, 하시는 겁니다.
Korea failed to launch its first rocket into space on Thursday. The Naro 1 space rocket exploded 137 seconds after it lifted off. 네. 네, 옆에서 돌림 노래가 되고 막 그랬네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단어 뒤에서 따라가는 건 어렵진 않아. 이게 이제 세 단어, 네 단어가 되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10단어 뒤에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으면서 말해야 돼요. 들으면서 말하다.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들으면서 말하는 거. 통역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1학기 때 처음 하는 것이 쉐도잉 훈련. 왜요? 뇌를 들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단어, 네 단어, 나중에 10단어 한 문장 뒤에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들으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뱉어내고 그대로 영어로 뱉어내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내용을 빨리 한국말로 바꿔서 뱉어내야 되고 한국말 들은 걸 빨리 영어로 바꿔서 뱉어내야 되고 혹은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요. 100, 99, 91, 92, 99 이렇게 머릿속으로 세면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말로는 100, 99, 98, 97, 96, 95 해야 돼요. 말을. 그러면서 들어요. 그 듣는 내용을 나중에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그 대신 자기가 101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쉐도잉이라는 게 뭐 동시통역사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뇌의 어떤 기능을 그렇게 발달시키는 것도 있지만 따라 읽고 자꾸 하다 보면 깨끗한 영어, 어법, 억양이 맞는 영어를 자꾸 이렇게 따라 읽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운율이 타고 자기도 모르게 어법이 들어오고 그러면 exploded 130 seconds after it lifted off 이런 말도 그냥 은연중에 담겨져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걸 10번, 20번. 10번, 20번 하다 보면 익혀져요. 통문장을 암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12세 이전에는요. 특별하게 어머니들이 스트레스 안 주셔도 이 물 스펀지에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빨아들이죠? 이걸 그 다음에 쫙 짜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금방 옆에 물에 넣으면 또 다 쫙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인분들은 약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려하실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스펀지처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뇌를. 예? 성인이 되도록. 이런 작업들이 그릇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약간 머리 스펀지처럼 만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영어 잘 된다. 아니에요. 기초 초석을 지금부터 좀 다져주셔야만 중장기적으로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습관학을 해서 중요해요. 매일 그렇게 다시 그게 굳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들었죠. 근데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쉐도잉을 10번, 20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쉐도우 스피킹. 이거 쉐도잉을 통문장 자체를 암기. 요 내용 아까 그대로예요. 이거를 우리가 스피킹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통문장 암기해서 쉐도잉 해가지고 그 문장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원어민들한테 가서 Hey, Mr. Peterson, Korea failed to launch its first rocket launch into space on Thursday. Did you know that?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 못해요. 내가 왜 문장 내가 하겠다는데. 예?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야 The Naro 1 space rocket exploded 137 seconds after it lifted off. 그치 그러면 무슨 소리야 어때요? 그게 별거 무수의 소리지만 그렇게 해서 문장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듣고 반복하다 보면 스피킹이 리스닝에 들은 걸 그대로 통문장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쓰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스피킹 이렇게 했는데, 쓰기는 아무래도 좀 영작을 해봐야겠죠? 이걸 그대로 갖다, 이걸 또 그대로 쓰면 조금 쓰기는 약간 에세이 형식의 그런 성격을 가미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빨간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I was very exciting today because Korea was planning to launch its launch? 자, planning to launch its first space rocket into Naro 1 in space. 자, 이 사람 지금 상당히 배고프죠? 점심이 나오고, 테니스 라켓이 나오고. However, the lunch 또 점심입니다. Fail 137 second. 자, after blast off. I disappointed, but I hope the lunch 또 점심이 succeeds next time. When I grow, 내가 재배되면 I want to grow, become a astronaut like 이소연. She was the first Korean to go into space.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로 2차 실패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난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이런 누구의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썼다 해봅시다. 자, 그 다음날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데 이런 실수들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라이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고쳐주셔야 되죠. 누가? 빨간 선생님 이렇게. 자, 이게 지금 I was very exciting이에요? 아, 그렇죠. was excited. 왜 내가 흥분을 당한 거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외웠죠. 자, I was very excited today because Korea was planning to 점심이 아니라
launch. 그렇죠? 발사하다. launch. 자, 해보세요. 점심 짧아요. lunch. launch. 발사는 좀 이렇게 해야 되죠. It's first space rocket이 아니라 rocket. 그렇죠? Number one, in space가 아니라 into하고 in 차이 뭐예요? into는 어디로 들어가는 동작의 개념이고 in은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을 우주로 보내는 거니까 into가 맞잖아요. 그렇죠? into space. However, the launch, 그죠? 과거 시제. 시제 참 많이 틀려요. 실패하다가 아니라 실패? 그건 다 쓴 거잖아요. failed. 몇 초? second가 아니라 복수? second. 지금 영어적 어법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after blast off. 이것도 disappointed가 was disappointed. 내가 실망을 했다. 그렇죠? I was disappointed. ed 붙여주시고 was가 들어가겠죠? But I hope 또 점심 launch succeeds next time. When I grow는 뭐 그냥 크다죠. 내가 크면. 근데 내가 자라나면 성이 되면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When I grow up. 그냥 grow는 식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 You grow plants. Okay? You don't grow a person. 이상해져요. 사람을 재배한다. 뭐 이런 말이 되죠. When I grow up. 내가 성장하면 I want to become. 자, 관사 어떻게 해야 돼요? An astronaut. 어가 아니라 이소연. She was the first Korean to go. 자, into space보다는 요건 이제 usage 관련된 겁니다. 뉘앙스 원어민들이 뭘 잡아주냐면 go into space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travel into space 이런 게 좀 자연스럽다고 해서 이런 건 이제 뉘앙스 관련된 것까지 누가 원어민 선생님들이 좀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것도 원어민 선생님 중에 약간 좀 교육도 잘 받으셨고 요런 내용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누가 외국인이 한국말로 일기 써가지고 고주 써달라면 근육스러워요. 야, 이게 맞나? 밤샜다가 아이야, 어이야, 이거 뭐지?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원어민 선생님들 이런 이제 쓰기라든가 이런 정규 교육 과정을 잘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잘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받고 야, 나 진짜 많이 틀렸다. 그러고 나서 기분 나빠하지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써야죠. 다시 써야죠. 별거 없어요. 다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써놓고 고쳤으면 그걸 다시 써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서 실은 라이팅이 느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쓸 때는 여러분이 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라이팅이 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현 선생님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자, 제가 방송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오늘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부를 했냐?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78년 겨울, 네, 어느 날 아기가 하나 태어납니다. 네, 전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계속 날이 갈수록 몸이 불어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엄마 우유가 맛있고 그래서 점점 불어가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한 살 돌이 찾아옵니다. 돌잡이 때 연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필 외엔 별거 없었습니다. 아마 연필이 많죠. 여기 펜도 많고 거의 다 연필 중심. 네, 연필을 가져다가 사과에 꽂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돌잡이 때 그러면 연필을 집었어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얘가 공부에 이제 소질이 좀 있겠구나. 이제 희망을 좀 가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집안에 있는 모든 연필은 보이는 대로 입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연필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어느 날 집 밖에 나갔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짜주신 예쁜 스웨터를 입고 이런 걸 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 보고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웃겨 죽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이거 밖에 세상이란 게 있구나. 집에서 공부만 할 게 아니구나. 밖에 세상을 좀 알기 시작하고 공원에 가서 연애도 좀 합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분은. 지금 뭐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린 나이에 이성에게 눈을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살 정도쯤에. 어머니도 걱정하시죠. 연필 찍고 그거 잘 이어줬어야 되는데 애가 지금 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여자 만나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패션에 신경 쓰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 이렇게 그 당시로 쓰니까 막 공부엔 관심 없고 패션에 신경 쓰고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한 게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끌어들여서 공부시키기 위해선 뭔가 흥미를 시켜줘야 되고 뭔가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줘야겠다 해서 어머니 그때부터 사주시기 시작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책들입니다.
이게 4살, 5살, 6살? 예. 80년대 초반 이거 어디서 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훔쳐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이게 그 뭐 잭과 콩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헨슬과 그레텔, 그 다음에 뭐 빨간 두건, 그 Little Red Riding Hood, 제가 기억나는 것만 그렇고 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자 수준별로 돼 있는 책들이었었고요. 자기가 혼자 있는 책도 많았었고 테이프랑 돼 있는 책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뭐 100여 권, 200여 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테이프랑 다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자 이게 뭡니까? 그럼 이야기책은 일단 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리딩. 계속 어렸을 때 읽는 거예요. 책이 나오니까 글자로 보고. 뭐 억지로 하라 하신 것도 아니야. 책이 그림도 있으니까 재밌어요. 자 이걸 듣습니다. 이게 저예요. 요 책은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간 두건이란 그 동화 아세요? Little Red Riding Hood. 이거 늑대예요, 늑대. 이 책을 제가 얼마나 들었으면 요 늑대 사진만 보고 그 책인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한 25년 전이 넘은 것 같은데. 요거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들으면서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우들이 굉장히 재밌게 녹음해놨어요. 막 늑대 목소리도 나오고 막 애들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을 때 막 듣고 이것을 수없이 읽고 듣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응? 네. listening하고 reading, input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니 성공하신 거죠. 밖에서 비행하던 애를 데려다가 계속 책을 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듣고 읽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셨냐면, 자, 금저점 보상을 해주셨어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날짜를 쓰면 돼요. 그럼 100원을 주셨어요. 이거가, 나중에 이제, 네, 동생하고 이제 조작도 좀 하고, 네? 한 번 정도 더, 좀 과감하니까 2번, 한 번 듣고 3번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안 한다고 알고, 이제 그건, 혼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6월부터 지금 보세요. 12월 8일까지 써있죠. 그럼 6개월 동안 이 책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책만 하나 하면 지루하니까, 정말 아까 수십여 권의 책을 저렇게 매일 듣고 읽고 따라하고, 듣고 읽고 따라하고, 듣고 읽고 따라하고를 생활화, 습관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섀도우 스피킹, 즉, 섀도잉이 된 거죠. 그렇죠? 섀도잉.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섀도잉. 자꾸 따라 듣고. 이래서 어렸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저도? 그릇이 생겼죠. 그래서 영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풍부해지니까 듣기도 들리고 말도 잘 되고 들은 내용을 말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뭘 하라고 그랬냐면 너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해서 뭘 써라? 독후감을 써라. 읽은 내용을 한번 써봐라. 예. 근데 그 당시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어 배우고 그런 게. 그래서 썼어요. 막 불꽃놀이가 뭐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요 내용에 대해서 뭐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뭐 나중에 틀린 부분은 첨삭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라이팅. 자, 이게 뭐예요? 아웃풋이죠. 스피킹과 라이팅. 거기다가 아까 섀도우이라든가 통문장 암기라는 것들이 그대로 제가 잭과 콩남에 나온 그 문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Be he fi ho who I smell the I smell the body of an Englishman. Be he alive or be he dead, I'll grind his bones to make my bread. 이게 잭과 콩나무의 거인이 걔가 콩나무 타고 올라갔을 때 무슨 사람의 냄새를 맡았다 하면서 그 사람 뼈를 갈아 빵을 만들겠다. 이 내용이 26, 7년 전에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 문구가.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해서 듣고 이런 게 이런 말하고 쓰는 과정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국내파 해외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내파 해외파. 예? 이게 박지성 선수 해외파고 국내에 뛴 축구 선수 국내파? 자, 이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야, 닌 외국 살다 왔으니까 넌 해외파잖아. 난 한국에서만 공부했으면 난 국내파잖아. 이런 구분을 정말 명확하게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고 진짜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에서 굉장히 영어적으로 잘한다는 얘기 들으려면 무조건 가야 된다. 10년 전까지는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자, 요즘엔 워낙 이런 교과정들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해외파의 국내파의 구분선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 생방송, 제가 저녁 때 하는 생방송이면 대한민국 영어본부라는 생방송인데요. 7시, 9시 때 저희가 앞에 뉴스 세그먼트에 어떤 내용 하냐면요. 그리스 재정 문제 때문에 유료와 가치가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방송에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막 잘해요.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Yuri. Oh, Yuri, how do you study English?
I just listened to English tapes. 너무너무 잘해요. Who told you to call today? My mommy.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유리, did you live overseas? Did you live in another country? 물어보면 상당수의 경우, no, in Korea. 이렇게 얘기해요. 5, 6학년 학생들, 3, 4학년 학생들도. 예, 괜히 되지도 않은 연기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해외파의 그 선이 점점 줄어든 것이 워낙 주변에 우리 교과과정이나 방송도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진짜 외국에 다녀온 친구들만큼 영어를 잘하게끔 충분히 EBS 프로그램들만 갖고 잘 활용해서도 충분히 그 수준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 한번 진짜 우리가 꿈이잖아요. 사실 이게 방송하는 사람 중에도 완벽하게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bilingualism. lingual 언어라고요. by는 두 개고요. ism 하면 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구사를 bilingual, bilingualism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어렸을 때 많이 아이들 접해주게 되면 외국에 안 나고서라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분들도 우리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를 자꾸 유기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영어의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고 조금씩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갖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1분만 복습 퀴즈만 하고 여러분한테 이거 상품 좀 드릴게요. 제가 EBS 랑에서 우리 랑 오픈 4주년 기념으로 뵈니까 EBS 랑에 올라간 교재 리얼라이프 스피킹 한 곳이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복습 퀴즈 손 빨리 들으시면 돼요. 제일 빠른 시 드는 분 드릴게요. 자, 영음으로 왜 합니까? 네. 정답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잘 들으셨다는 이따 나오세요. 자, 두 번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에 뭐가 중요해요? 자, 저쪽 남자분. 이따 나오세요. 좋습니다. 자, 스피킹, 라이팅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을 통일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네, 쪽 받았습니다. 네? 통문장. 아닙니다. 뭘 통일해요? 네. 네? theme, 줌. 정확하죠. 정답입니다. 이따 나오세요. 자, 이러한 주제별 영어 학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eme-based language learning. 정답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 이쪽 안에서. 네. shadowing.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스트레스,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즐겁고 항상 내가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거, 밥 먹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라고 그렇게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 방송, TV 방송 그리고 우리 랑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영어 공부를 더욱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